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절에 있는 부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군을 다룰 때, 군의 부분집합 중에서, 주어진 군과 동일한 연산을 우리가 그 부분집합에 적용했을 때, 그 부분집합이 군을 이루면 그러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부분군이라고 불렀는데요. 군에서 부분군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환에서도 부분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환이 주어져 있으면 그 환에서 정의된 덧셈과 곱셈이 있을 텐데 그 같은 연산을 그 주어진 환의 부분집합에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집합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환이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부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분군을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R이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자, R의 부분집합 S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S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부분환을 생각할 때는 공집합이 될 수는 없으니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S에 이제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하는데 R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S에 부여를 합니다. 즉 R의 두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엉뚱한 연산을 S에 주게 되면 설사 S가 그 엉뚱한 아래에서 연산과 다른 그 연산에 대해서 환이 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분환이라고 우리가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아래 두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생각을 했을 때 S가 S가 환이 되는 경우에 부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대수적인 구조의 부분군 혹은 부분환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아래 부분집합이면서 환이 되는 것을 부분환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아래 두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생각했을 때 S가 환이 되면 그때 S를 부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 서브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에 대한 것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체도 환의 일종이긴 하지만 체의 부분집합을 생각했을 때 체에서의 두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그 부분집합에 부여했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체가 되면 부분환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는 부분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F라고 하는 체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를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F에서의 연산과 동일한 두 연산, 덧셈과 곱셈을 생각했던 S가 그 연산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체가 되는 경우에 그 경우 S를 F의 부분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subfield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군에서도 어떤 군 쥐가 주어지면 그 군의 부분군에는 어떤 군이든 그 쥐가 이제 군인 경우에는 쥐의 부분군을 생각을 이제 할 때 항상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부분군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첫째, 항등원만 가지고 있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은 G의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R이라고 하는 환이 주어질 때 그 R에서도 부분환 생각을 할 때 부분환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간단한 것들이 첫 번째로는
자, R이 환이 되는 경우에는 0을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0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R에서의 연산을 그대로 부여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얘도 R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당연히 환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정의된 두 연산과 동일한 연산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은 R 자기 자신의 부분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채 입장에서도 F라고 하는 채를 생각을 했을 때 F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부분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F가 채일 때 그 0 하나만을 가진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F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집합 자체가 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부분채가 되는데, 근데 이 부분채의 경우는 단위원 1과 0이 지금 같은 그러한 채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채가 되기 때문에 부분채가 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채는 이제 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F라는 채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부분채가 있더라. S가 F의 부분채더라. 그러면 당연히 환으로 생각했을 때 S는 F의 부분환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채는 이제 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F의 부분채는 당연히 F의 부분환이 된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부분군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군이 있으면 그 군의 부분군이 H가 있더라. G가 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E가 그 G의 항등원이라고 할 때 이 G의 항등원이 E는 H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조금 달리 이제 환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이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단위원은 이러한 형태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부분한, 부분체의 이그젬플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가지 환과 채들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다루었던 이그젬플로 정수환, 유리수채, 실수채, 복소수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 집합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덧셈이나 곱셈은 전부 다 동일한 형태의 덧셈과 곱셈입니다. 즉 R에서의 덧셈과 곱셈이 있을 텐데 그 덧셈과 곱셈은 이제 Q에서, 즉 유리수에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유리수에서의 덧셈과 유리수에서의 곱셈이 실수 R에서의 곱셈과 덧셈을 그대로 이제 유리수에 이제 제한을 한 것이 됩니다. 자, 정수한 G에서의 덧셈과 곱셈도 이 유리수 혹은 실수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정수에 제한한 그 연산이 바로 정수환에서의 덧셈과 곱셈입니다. 비슷하게 복소수에서의 덧셈 곱셈들도 전부 다 나머지 이러한 환에서의 그 연산과 동일한 연산입니다. 물론 이제 집합이 달라서 집합이 다르다는 그런 특징은 있지만,
그래서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그 연산이 동일한 연산으로서 이제 이러한 집합들이 이제 환을 이루기 때문에 G라고 하는 이 환은, 정수환은 Q의 부분환이기도 하고 R의 부분환이기도 하고 C의 부분환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유리수, 실수, 복소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이게 체가 되죠? 그래서 유리수체는 실수체의 부분체가 되는 것이고 복소수체 입장에서도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체는 복소수체의 부분집합이면서 같은 연산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체가 되므로 실수체는 복소수체의 부분체가 되죠. 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원의 경우에는 자, R이 환이고 S가 R의 부분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위원, R의 단위원을 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이 R의 부분환인 S에 포함되느냐를 이제 보정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이 환이고요. S가 R의 부분환이고요. 자, 그런데 R도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자, 1번에서는 이제 R이 단위원을 가진다. 그랬을 때 R의 부분한 S도 단위원을 가진다는 보장을 못한다 라고 했는데, 2번에서는 R도 단위원을 가지고 S도 R의 부분한인데 어쨌거나 단위원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1과 1'이 같으냐, R에서의 단위원과 S에서 단위원이 같으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1번, 2번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하더라도 R의 부분하는 S는 단위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R의 단위원을 가지고 R의 부분하는 S도 단위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 단위원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그젬플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이 경우에 대한 이그젬플인데요. 자, 정수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수환. 그리고 그 녀석의 부분집합으로서 짝수들,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하죠. 2의 배수인 정수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포함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당연히 환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의 덧셈, 정수의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정수들 사이에서의 덧셈과 정수들 사이의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 집합이 환이 될까요? 자, 이게 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환이 만족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 공리를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환의 공리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은 이 주어진 환의 덧셈과 곱셈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 덧셈과 곱셈은 이 정수환에서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뭐 당연히 이 2의 배수들의 집합에서 덧셈과 곱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다른 고민 없이.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자, 우리가 정수환을 생각을 할 때는 이때 덧셈과 곱셈이라고 하는 건 정수들 사이에서 약속이 되고, 그 덧셈의 결과 혹은 곱셈의 결과도 정수라는 그러한 보장은 할 수 있지만, 즉 A하고 B가
정수 있을 때, 정수라고 할 때 a 더하기 b라는 덧셈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더한 것도 정수고 곱한 것도 정수라는 이런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2의 배수의 집합에 이 정수의 덧셈과 정수의 곱셈이 2의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 이 지상에 있는 원소들을 더한 결과가 이 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A하고 B 곱한 결과도 이 지의 원소가 돼야지만 이 연산이 이 지상에서의 연산이 됩니다. 그렇죠? 즉 덧셈과 곱셈이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성립하나요? 네. 2배의 그 정수꼴 2개를 더하면은, 네, 2배의 정수꼴이고요. 자, 각각이 2의 배수꼴이면 곱한 것도 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정수 안에서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일단 이 지 상에서의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먼저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 즉 아벨군이 되느냐, 덧셈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앞에서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n지 꼴은 전부 다 덧셈에 대해서 부분군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적용해보면 A1부터 A4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어떨까요? 자, 원래 정수들은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죠. 즉 정수에 대해서는 A, B, C equal A, B, C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성립하는 것이 정수 안에 성립을 한다는 뜻은 A, B, C가 어떤 정수이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집합이 환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따라서 이 지라고 하는 이 집합에 대해서도 M1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 그것은 사실은 네, 원래 그 G라는 전체 좀 더 커다란 집합에서 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이 G라는 집합이 환이 된다라는 것인 거니까 결국 이 G라는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해서 결합법칙,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은데, 자, 어떤가요? 자, A, B, C가 이 G에 있으면 당연히 G상에 있는 거죠. 이 G라는 집합은 G에 포함되므로, 따라서 이 성질은 위에 있는 성질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자동으로 만족이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 M1은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D도 자동으로 성립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이 G에다가 정수환에서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생각하면 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어떠한 이제 부분 집합이 부분 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사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이 G라는 이 집합이 부분 환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리를 얘기하기 전이라 조금 길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두 배의 정수꼴들을 다 모아둔 이 집합은 G의 부분환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환이 앞에서 얘기한 요 1번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G 자체는 단위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1이 있죠.
자, 그런데 이지에는 단위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지 단위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네, 이지는 이제 이런 꼴이기 때문에, 자, 이지의 단위원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면 그 원소는 이 n의 이제 형태인데, n은 지금 정수고요. 근데 이게 단위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하고 지금 단위원에 해당하는 이 원소를 이제 곱했을 때 윗줄 친 게 나오는 그러한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원소들은 정수 x에 대해서 ex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이미 x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므로, 즉, 양쪽에 이제 ex를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1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n 곱하기 2가 2가 되어야 되죠. 2n이 이 지상의 단위원이라면, 자, 그러면은 2도 약분하고 나면 따라서 2n은 1이 되는데, n이 정수기 때문에 2n이 1과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위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경우의 이그젬플이 바로 정수환의 부분환으로서 이 G를 생각을 해보면 G에는 단위원이 있지만 이 G에는 단위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의 그 이그젬플로서 R의 부분환인 S를 생각했을 때 R에도 단위원이 있고 S에도 단위원이 있지만 두 개의 단위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환을 생각할 때 그 R 제곱이라고 하는 환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즉, 실수의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고 성분별로 덧셈, 성분별로 곱셈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의 환이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의 부분환으로서 S를 생각하겠습니다. S는 지금 위 식에 주어진 것처럼 첫 번째 성분은 이제 모든 실수들을 다 고려하는데 두 번째 성분은 0으로 딱 고정이 되는 그러한 순서쌍들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이 환이 될까? 자, 어떨까요? 네. 자, 이 집합은 일단은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될까요? 네. 하나씩 확인해 보면 네, 다 아벨군이 되는 것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덧셈군이 되는 것을. 자, 물론 여기서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S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면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S의 원소가 되고요. 곱하는 경우도 성분별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S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R 제곱 R2의 그 덧셈과 곱셈 동일한 연산을 S에 생각을 해보면 그 동일한 연산은 S에서 연산이 됩니다. S에 잘 정의된 연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덧셈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다음에 항등원, 역원, 존재성을 따져보면 네, 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자동으로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분환이 되죠. R에 R2죠. 여기서는 R제곱.
부분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R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단위원이 있을까요? 네, 단위원이 있죠. 뭐죠? 1,1입니다. 1,1과 R제곱에 있는 R2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곱하게 되면 A, B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단위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S에도 단위원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S에는 1,1은 없습니다. R제곱의 단위원은 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S에 있는 원소 중에서 1,0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S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성분별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든 항상 그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S에 있는 원소들의 곱셈 입장에서는 단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는 1,0이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S에서는. 자, 그래서 S는 R제곱의 부분한이고 R제곱의 단위원은 1,1이고요. S의 단위원은 1,0이어서 부분한이 단위원을 가지는 경우를 하더라도 원래 커다란 환의 부분한 단위원과 부분한의 단위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example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이런 의심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이 S의 단위원이었는데, 그럼 1,0이 R제곱의 단위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이 R제곱의 단위원이 될까요? 자, 물론 1,0은 R제곱의 원소인데, R제곱이라고 하는 환 입장에서 단위원이 되려면, 1,0과 R제곱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곱했을 때, A, B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떤가요? 자, 0이 있기 때문에 곱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S 원소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성분이 0이었기 때문에 1,0이 단위원이 되었지만 R제곱에서는 두 번째 성분이 0이 아닌 그런 원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1,0이 R제곱의 단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군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환에 대해서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경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죠. 자, G가 군이라고 하고요. H는 G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일 때 다음 두 가지가 동치였습니다. H가 G의 부분군일 필요충분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H라는 이 집합이 G에서의 연산이 있을 텐데 그 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혹은 2번을 조금 더 나눠 쓰면 3번과도 이제 동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클이라고 쓰죠. 연산을. 이거 조금 지저분한데 A, 네, 이거 좀 지워보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1번과 2번, 3번이 다 동치입니다. 근데 이제 2번에서는 이제 그 조건을 이제 하나로 이제 쓴 거고요. 3번에서는 조건을 이제 두 개로 나눠 쓴 거죠. 그래서 3번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연산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집합이 닫혀 있다. 그리고 여건이 존재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사실,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부분환이 되려면 다음과 동치가 됩니다. 자, S가 아래 부분환이 된다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자, S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A-B도 S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 A 곱하기 B도 S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덧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요거 자체가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뺄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주어진 집합이 닫혀 있다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R이 환이고요. 전제 조건이. 그 다음에 S는 공집합이 아니면서 R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S가 R의 부분환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명제는 S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A 빼기 B도 S의 원소고 A 곱하기 B도 S의 원소다입니다. 자,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죠. 자, S가 R의 부분환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S가 R의 부분환이고 S가 R의 부분환이므로 S의 R에서의 덧셈, R에서의 곱셈을 그대로 생각했을 때, 동일한 연산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환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그 환에 있는 두 원소를 빼거나 곱하게 되면 당연히 그 환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S가 환이므로 환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을 해도 환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가정하면 2번 성립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환이라면 당연히 연산한 결과도 그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2번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부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부분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S의 R에서의 동일한 연산을 이제 적용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것이 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환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면, 첫 번째로, 덧셈과 곱셈이 S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덧셈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A, B가 S에 포함되면 A 빼기 B가 S에 있습니다. 따라서 덧셈만 생각을 해보면 S의 그 덧셈을 생각한 이 집합은 R의 덧셈을 생각한 녀석의
뭐가 될까요? 부분군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군이 주어져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집합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그 A 서클, A 인버스가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서클이라는 연산 대신에 덧셈 플러스라는 기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A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즉 A 빼기 B가 S에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S가 R에 플러스만 생각했을 때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S의 덧셈만 생각하면 R의 덧셈만 생각한 군의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이제 하나의 군이 된다는 얘기는 그 덧셈은 S에 잘 정의된 연산이겠습니다.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사실이 없으면 부분군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또한 자, 지금 A, B가 S에 있는 원소면 곱한 것도 S에 있는 원소죠. 따라서 이 사실이 바로 곱셈도 S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곱셈 네. 자, 그래서 덧셈이나 곱셈은 S에 잘 정의된 연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덧셈에 대해서도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S는 닫혀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S의 R에서 연산을 그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1번 했으니까 2번 할까요? 자, 이 구조가 환의 그런 공리를 만족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A1부터 A4의 조건을 만족을 할까요? 네, 이건 만족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S의 덧셈만 생각한 것은 R의 덧셈만 생각한 것의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자체가 덧셈에 대한 군이 됩니다. 따라서 A1부터 A4가 성립합니다. 네, 좀 지저분해지는데, 네, 공간이 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좀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D는 어떨까요? M1부터 하죠. M1은 어떨까요? 앞에서 우리가 그 example을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M1은 R에 대해서, R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죠. 자, 그런데 S는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S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당연히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텐데, D 분배법칙도 자동으로 성립을 하겠죠. 비슷한 이유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면, 네, 2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이 S의 덧셈을 생각한 것이 부분군이 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M1과 D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S에 동일한 연산을 적용한 것이
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은 이제 부분환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부분 집합이면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환이 되므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그 덧셈은 이제 부분군이 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군이 될 조건으로서 이 사실을, 즉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만 보장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환이 뭐 군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R이 이제 환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인 S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R의 부분 환이 필요충분 조건은 S에 있는 두 원소를 빼거나 곱한 것도 S에 속하면 된다 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를 생각하고 체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집합이 부분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과를 한번 좀 먼저 보죠. 자, S가 F의 부분체일 필요충분 조건은, 자, 덧셈군의 부분군이 되고, 덧셈만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는 S에서 0을 뺀 나머지 이 집합이 F에서 0을 뺀 나머지 집합이 하나 이제 군이 되죠. F가 체가 되기 때문에 체에서는 이제 단원들이 결국은 이 집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 부분군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원소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S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A 빼기 B하고 A 곱하기 B가 S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일단 부분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분환이 되어야만 하니까. 자, 그런데 부분환 뿐만 아니라 부분체가 되려면 S에 있는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여건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F가 0 하나만을 가진 그런 체인 경우는 너무 이제 뻔하니까, 자, F가 0 하나만을 가진 체라고 한다면 그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당연히 0 하나만을 가진 집합이 될 거고, 이것은 F랑 같을 테니까 뭐 0 하나만을 가진 집합을 우리가 체라고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그 자체가 이제 체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까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0이랑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S가 0 하나만으로 구성된 부분집합이라면 이거 자체도 체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뭐 굳이 뭐 복잡하게 부분체가 될 표충분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S가 0보다는 이제 커다란 0이라는 집합 그 0이라는 원소 말고 더 포함하는 그런 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환의 그런 그 부분환의 성질들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정리의 의미들만 먼저 얘기하고 실제 증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